안녕하세요. 시험 전에 합리적 선택 부분과 비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서 저희 박필원 선생님, 원종필 선생님, 조영조 선생님이 심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그 목소리를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표는 각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생산 비용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갑국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16명이 한 대를 만드는 거고요. 컴퓨터의 경우에는 갑국은 12명이 한 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갑국 한 명의 그 능력치는 자동차는 16분의 1대를 만들 수 있고요. 16명이 한 대를 만드니까 한 명은 16분의 1대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는 12명이 한 대를 만드니까 한 명은 12분의 1대를 만들 것입니다. 요거는 자동차는 16분의 1대, 그 다음에 컴퓨터는 12분의 1만큼의 능력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을국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을국은 20명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을국 한 사람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대를 만들 능력이 있고, 이 한 명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10분의 1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국과 을국이 생산하는 재화는 자동차와 컴퓨터뿐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갑국과 을국의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 1200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갑국에도 1200명이 있고요. 을국에도 1200명이 있고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은 없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갑국과 을국은 무역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비교우에 있는 상품에 특화해서 교육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면 무역을 반드시 응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라고 가정했고 양국의 생산 지점은 생산 가능 곡선에 위치해 있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은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컴퓨터 몇 대, 을국이 몇 대, 기회비용을 알아야 되겠네요. 아래 표에 보시면 갑국은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 컴퓨터 12분의 6대의 기회비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한 명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능력치를 그 정리를 했는데 갑국의 경우에는 한 명이 16분의 1대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다고 칠 때 한 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16명이 여기 매달려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16명이 컴퓨터를 만든다면 12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한 대에 대한 컴퓨터는 12분의 16대를 못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각국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들게 된다면 컴퓨터 12분의 16대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컴퓨터 한 대에 대해서 만약에 컴퓨터 한 대를 한다고 하면은 컴퓨터 한 대를 만들었다. 갑국이 그렇다는 얘기는 12명이 투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2명이 자동차를 만들다고 치면은 10분의 12만큼의 그 자동차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한 대에 대해서 갑국은 자동차 16분의 12대를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기회비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된 사람도 있지만 또 질문이 많아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도 잘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을국의 기회비용도 다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경우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자동차 한 대를 만들면 20명이 달라붙어서 한 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10분의 20이 되겠죠. 20명이, 한 명이 10분의 2씩 만드는데 20명이 만드니까. 그래서 그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 을국의 기회비용은 10분의 20, 즉
두 대가 됩니다. 이 약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한 대를 만든다고 하면 컴퓨터 한 대는 그 10명이 붙어서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동차는 20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20분의 10을 약분해서 컴퓨터 한 대에 대해서 을국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2분의 1대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갑고기 컴퓨터 몇 대? 12분의 16대. 그 다음에 컴퓨터 을국은 2대이고 컴퓨터 한 대의 기회비용은 각국이 그 12분의 16대, 을국이 자동차 2분의 1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전 갑국은 자동차 45대, 컴퓨터 40대를 소비하고 있었고, 무역하기 전에요. 마찬가지로 을국은 자동차 25대, 컴퓨터 70대를 생산 소비하고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교환 비율이 3대 5라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기회비용 표를 구했잖아요. 기회비용의 표를 구했어요. 왜 기회비용에 대한 표를 구했을까요? 비교 우위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비교 우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을 비교한 겁니다. 갑국의 경우에는 컴퓨터 2분의 16대를 포기해야 되고 을국은 컴퓨터 2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덜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작은 쪽에 비교 우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국은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것에 특화해서 이 무역을 생산을 하고 그걸 서로 바꾸면 무역이익이 발생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계의 비교 우위는 컴퓨터 한 대의 기계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잘못 쓰여 있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의 이 비교 우위를 살펴보면은 컴퓨터 한 대의 기회 비용은 자동차 16분의 12대, 그리고 을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2분의 1대이기 때문에 여기 16분의 8이죠. 이 분모를 똑같이 16, 16으로 만들면 그러면은 이 갑국이 더 크잖아요.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작은 쪽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을국은 컴퓨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국은 지금 두꺼운 글씨로 표시를 해놨죠. 갑국은 그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고 그 을국은 컴퓨터에 비교 우위가 생긴다는 것을 기회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화 및 교환을 정리해보면 갑국은 비교 우위 상품인 자동차에 특화해서 을국에 수출을 하고 대신 을국으로부터 컴퓨터를 수입하게 되는 게 좋습니다. 갑국은 자동차 한 단위에 최소한 컴퓨터 12분의 6단위보다 많이 받는 교역 조건에서만 무역에 응합니다. 왜냐면 기회비용이 12분의 6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많이 준다고 하면 무조건 무역을 합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시된 교환 비율이 자동차 대 컴퓨터가 3대 5이므로 요거를 1대 3분의 5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 컴퓨터 3분의 5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3분의 5라는 수치가 12분의 20이 되거든요. 분모를 똑같이 만들면은. 그래서 원래의 그 기회비용 12분의 16보다 크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환 비율과 기회비용을 비교함으로써도 알 수 있습니다. 을국은 비교 우위 상품인 컴퓨터에 특화하여 각국에 수출하고 대신 각국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게 되겠죠? 을국은 컴퓨터 한 단위에 최소한 자동차 2분의 1단위, 을국의 그 기회비용은 자동차 2분의 1대였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많이 받는 그런 조건에서만 이 무역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에만 교육에 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비율이 컴퓨터 대 자동차가 5대 3이죠. 그러니까 아까 3대 5라고 했는데 바꿨죠. 그 순서를 바꿨으니까 5대 3이 되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에 대해서 자동차 5분의 3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요. 5분의 3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 그 기회비용인 2분의 1보다 5분의 3이 더 크게 됩니다. 크게 되기 때문에 무역에 응할 것이다. 둘 다 무역을 하면 3대 5의 비율로 무역을 하면 이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이익을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 제시문에서 그 갑국은 45대, 자동차는 45대 무역 전에 컴퓨터는 40대를 생산해서 소비하고 있었다, 쓰고 있었다. 근데 갑국은 그, 그, 한 대, 자동차 한 대에 16명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컴퓨터는 한 대를 만드는데 12명이 필요했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45 곱하기 16, 그러니까 45대를 만들려면은, 5, 30, 24, 27이고요. 요 720명이 필요합니다. 720명이 필요하고 40대, 컴퓨터 40대는 12명씩이 필요하니까 480명의 노동자를 이렇게 투입해서 요런 상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20명이랑 480명을 더하면은 1200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가정에서 1200명의 노동자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금 소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화를 했을 경우에 이제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로 만들면 1200명이 자동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16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75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최대로 이 1200명의 노동자를 다 그 비교 우위가 있는 자동차에 올인하고 컴퓨터는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그 을국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20명이 필요하거든요. 울국의 경우에는. 그리고 컴퓨터의 경우에는 10명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25 곱하기 20은 500명이고요. 그 다음에 70 곱하기 10은 700명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0명의 노동자가 무역 전에 자동차 25대와 컴퓨터 70대를 생산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특화가 있죠.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1200명을 다 컴퓨터에 투입을 했을 때에는 10명이 한 대를 만들기 때문에 120대를 만드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국에서는 그 자동차를 특화해서 75대 만들었고 을국에서는 컴퓨터를 특화해서 120대를 만든 그런 상황에서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 45대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45대만 남기고 30대를 여기 무역을 통해 을국에 준 겁니다. 그러면 요 교환 비율이 3대 5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동차 30대면은 컴퓨터는 50대를 교환할 수 있죠. 30대를 여기에 줬기 때문에 여기 120대 중에서 50대를 받아온 것이죠. 그리고 50대를 줬기 때문에 70대만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무역 이후의 상황을 따져보면은 그 45대가 됐고 30대를 줘서 그 무역 후에 45대가 됐고 요거는 50대가 돼서 무역을 하기 전보다 컴퓨터가 10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이게 무역의 이익이라는 거고 갑국의 경우에는 컴퓨터 10대가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을국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지금 컴퓨터 소비가 동일하게 70인데 기존보다 자동차가 25대에서 30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 또 못하죠. 자동차
5대가 무역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볼 건데, 쉽습니다. 그 갑국이 모든 생산 요소 노동자를 1200명을 다 동원해서 만들 수 있는 자동차는 1200명을 그 16명으로 나눈 75대이고요. 그 다음에 각국이 모든 생산 요소인 1200명을 컴퓨터를 만든다면 12명이 한 대를 만들기 때문에 100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해서 자동차는 75, 그 다음에 그 컴퓨터는 100대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이게 바로 최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을국의 경우는 을국이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1200명을 투입해서 자동차를 만든다면 60대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을국이 최대로 컴퓨터를 만든다면 120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 120 이렇게 해서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고요. 이걸 한꺼번에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한 그래프에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합리적 선택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개념 완성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자세히 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동일한 시간에 일할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월 130만 원에 받게 되고 130만 원의 편익이 발생하네요. 커피숍 알바는 월 90만 원. 커피숍은 90만 원. 패스트푸드점 알바는 월 75만 원. 옷가게 아르바이트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갑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를 작성해 보자고 했는데요. 편의점 알바는 20만 원의 교통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커피숍 알바는 10만 원의 교통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점 알바는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30만 원 상당의 햄버거를 준대요. 이건 이익에, 편익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30만 원의 햄버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칸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편의점 알바를 하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치면 커피숍, 패스트푸드, 옷가게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불한 건 아니지만 어떤 대안을 선택하면서 포기하게 된 경제적 이익 중에 제일 큰 게 암묵적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포기하게 된 커피숍의 이득은 90만 원에서 그 비용인 그 교통비 10만 원을 뺀 80만 원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패스트푸드점은 여기가 없으니까 105만 원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비용 칸이 빈칸이니까요. 옷가게는 50만 원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0, 105, 50 중에 가장 큰 105만 원이 암묵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이 바로 그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커피숍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옷가게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편의점의 그 경제적 이익은 110만 원이 되고요. 패스트푸드점은 아까처럼 105만 원, 그다음에 옷가게는 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1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 편의점. 그리고 또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암묵적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패스트푸드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얘를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10만 원, 80만 원, 5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건 역시 110원이 되겠죠. 편의점의 경제적 이익이 그 암묵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가게의 경우에도 옷가게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얘랑 얘를 포기하게 되는 건데 110만 원, 80만 원, 105만 원. 그 중에 가장 큰 건 110만 원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편의점의 경제적 이득이 그 암묵적 비용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그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20만 원과 105만 원을 합친 125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고요. 커피숍의 경우에는 120만 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11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그 옷가게의 경우에도 110만 원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순편익을 계산해 보면 마지막으로 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는 것이 순편익 개념이기 때문에 130에서 125만 원을 뺀 5만 원이 이제 순편익이 되겠고 9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마이너스 30만 원 손해죠. 여기도 105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5만 원. 여기는 5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합리적 선택을 할 때에는 매몰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지출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이 많아서 선생님들끼리 이런 심화 자료를 만들어 봤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들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